자, 오늘은 우리가 평상시 먹는 건강식품을 어떻게 골라 먹는 게 현명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토모 상품들이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욱 회장님이 저한테 상품 개발을 할 때 요청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차별화될 것인가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다른 회사에 안 들어있는 거를 꼭 뭐 하나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타민C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100% 비타민C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비타민C 기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거를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컨셉으로 만들면 꼭 들어가야 되는 성분이 있죠. 근데 그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넣어야 될 거를 꼭 넣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는 넣지 않아야 될 것은 넣지 않는다. 이게 바로 토모 상품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컨셉들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넣으시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비타민C 플러스 톡이죠. 비타민C 플러스 톡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비타민C 플러스 톡 자체에 대한 상품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비타민C가 좋은 비타민C인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우리 이미 이 제품을 사용해 계신 분들이 어떤 것 때문에 이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제 강의 시간에. 앞에 조그마한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어제. 저 작은 숫자가 뭐예요? 그날 손들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요거 좋다, 이렇게 손들은 거예요. 많이 나온 그 의견들을 가지고 이 스토리텔링을 만든 겁니다. 이 앞에 보시면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뭐냐면 이 상품의 컨셉이 뭐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고요. 나는 이 상품이 이 회사가 만들었을 때 어느 게 더 어떤 점이 특별한 점이냐라고 나온 내용이고요. 다구는 어디에 먹느냐, 이렇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제품이 뭐 하는 제품이에요? 어째서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먹나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물어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나열한 건데, 케이스 1에서 가에서 하나, 나에서 하나, 다에서 하나 이렇게 뽑아서 만든 겁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면역에 좋은 비타민C 플러스 톡입니다. 이 제품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특별하냐? 우리 회사가 하루에 한 번 먹도록 개발한 제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타민C라고 하는 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4시간이면 우리 몸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적으로 하면 하루에 6번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귀찮기 짝이 없습니다. 적게 먹으면 어떠느냐? 많이 먹어야 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개발이 된 거죠. 하루에 한 번 먹도록. 그렇게 하려면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에 하기로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구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상품 설명을 하시면 돼요. 케이스 1, 케이스 2, 이렇게 케이스 3도 만들어주고 4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우리께 좋다라고 남들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다른 게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있다면 제가 이 일을 30년 이상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증인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비타민C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해왔는가, 그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 내용이 변화됐는가를 알게 되면 어떤 비타민C가 좋은지를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사용할 사람들이 비타민C가 이런 경로로 이렇게 발달해 왔구나. 그걸 알게 되면 선택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렇게 내용을 구성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마 제가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TV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전국민 열풍이 생겨서 비타민C를 많이 먹게 됐는데 제가 그분이 그 이야기 하기 15년 전쯤에 이 비타민C 이야기를 한 거죠. 약국 체인 일할 때 처음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은 딴 게 아니고 나라에서 정한 비타민 섭취량이 있습니다. 그 RDA라고 하죠. 60mg이에요. 요새 좀 변해서 100mg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서 파괴가 되는데 담배를 예를 들면 담배 한 갑치 피는데 비타민C가 20mg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갑 피면 얼마죠? 그것만 해도 400mg, 500mg로 해요. 왜냐하면 로스도 나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비타민C 제품들이 대부분 500mg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담배 한 갑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4시간마다 한 번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6번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 8시간이니까 한 번은 빼기로 하고 5번을 먹는다고 그러면 얼마예요? 2500mg죠. 비타민C를 대량으로 먹을 때 하루에 3000mg 이상을 먹어야 효력이 있다고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오래전에 밝힌 겁니다. 비타민C를 3000mg 이상을 먹으면 아주 특별한 기능이 생겨요. 그 기능이 뭐냐면 바이러스를 이 몸체를 이게 녹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죽죠. 살균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살균 작용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대량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메가 비타민 요법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하루에 5번씩 먹으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배운 그 약사님들 이런 분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귀찮아서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 또 한 가지 더 저기 했던 거는 요새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신경성 위염 이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C를 먹으면 속이 쓰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 문제가 됐던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개발된 게 시에스테르라는 제품이 개발이 된 거예요. 이거는 먹으면 속이 쓰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메가비타민 요법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비타민C가 유행되던 시절을 1세대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에스테르 제품, 이걸 다른 말로는 어떤 사람은 중화비타민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산도를 중화시키면 속이 쓰리지 않으니까 중화비타민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런 류의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중화비타민이라고 해서 특히나 외국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 소위 부자 동네라고 하는 데서 열심히 사 먹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중화를 하려면 중화된 거를 새로운 물질을 집어넣어야지 비타민C가 중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타민C를 먹고자 한 거지 그 중화제를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중화제를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화제를 많이 안 먹으려면 비타민C도 많이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러고 있던 찰나에 제가 논문을 이렇게 하나 보게 된 겁니다. 그 논문에 보니까 비타민C를 먹을 때 바이오플라보노이드하고 같이 먹으면 비타민C의 소요량이 확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 1000mg을 먹는 것보다 바이오플라보노이드 100mg에
비타민 C 100mg을 먹으면 200mg이잖아요. 이게 1000mg보다 효력이 훨씬 더 좋다라는 논문을 보게 됩니다. 그럼 뭐 어떤 게 그런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아는데, 여러분들 귤 먹을 때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까면 그 안에 하얀 거 이렇게 나오죠. 그게 그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그러니까 귤 안에도 비타민 C가 많잖아요. 귤 먹을 때 같이 먹게 되면 굉장히 효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바이오플라보노이드를 넣어야 되겠다. 조금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명한 이제는 돌아가신 한국계 미국인이죠. 하병근 박사가 항산화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컨셉을 만들어냅니다. 원래 내용을 보면 오행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복잡한 내용은 필요가 없고, 비타민 C하고 바이오플라보노이드 관련된 항산화제를 같이 집어넣으면 이게 서로 비타민 C가 우리 몸에서 일을 한다는 소리는 항산화제이잖아요. 비타민 C가. 그러니까 항산화를 시키면서 자기는 환원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환원제가 있어가지고 비타민 C를 환원시켜주고 자기는 산화된다. 그럼 비타민 C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항산화 작용이 돌고 산화 환원 반응을 반복하면서 돌고 돌도록 그렇게 비타민 C를 복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분이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한국에도 이 요법을 쓰는 의사들이 100명 정도는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의사들은 제품을 쓰는 사람이지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요거를 하나로 개발을 할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편안한 거죠.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를 제가 3세대 비타민 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가 요법도 충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거 하나 먹으면 3000mg 먹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거는 500mg 조금 넘는 비타민 C로만 보면, 다른 것까지 합치면 2000mg 있지만 한 봉으로. 다만 이제 담배를 많이 피거나 피로한 먼지가 많은 이런 환경 나쁜 곳에서 살거나 이런 분들은 안전하기 위해서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2봉 정도 먹으면 되겠습니다. 1세대 비타민이 뭐라고 그랬죠? 비타민 C가 메가요법의 비타민 C. 2세대 비타민 C가 중화 비타민 C 에스테르 이렇게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항산화 네트워크로 된 제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 30년 동안에 비타민 C를 제 스스로 이렇게 개발하고 또 개발하고, 시간이 지나면 과학의 지식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그 업데이트된 과학의 지식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되는 게 분명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골라야 좋은 비타민 C를 먹겠는가는 이런 지난 30년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죠. 다른 회사들 제품에 컨셉을 보면 됩니다. 선전할 때 뭐라고 선전하는지. 1000mg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1세대. 그 1세대짜리 1000mg짜리는 여성들 목에 걸립니다. 제가 욕 딥다 얻어먹었었어요. 젊었을 때. 그래서 우리 거는 가루로 만들어진 거죠. 그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목에 걸리지 않습니다. 입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침으로 녹이며 녹아집니다. 이왕이면 조금 먹는 것도 좀 멋있게 먹으려면 혀 밑에다 놓으면 좋습니다. 혀 밑에다 이렇게 털어놓고 드시면 좋아요. 잔 가루가 잘못하면 목에 닿으면 기침, 재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예방할 수도 있는데, 좋은 약은 설하정, 혀 밑에 녹여서 먹는 약들이 있죠. 비타민 C가 입안에 오래 머무르면 입 안에 있는 세균도 죽을 것이며 입 안에 있는 세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일거양득. 여러분들이 포도주 마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 넣고 이렇게 하죠? 음미하면서. 자, 이제부터 우리 비타민 C 플러스를 포도주 마실 때 음미하듯이 그렇게 음미하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